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과 함께하는 필수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굴절검사 파트 중에서 예비검사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예비검사에 관한 문제는 매년 이론 한 문제, 실습 실기 한 문제 또는 이론 두 문제, 실기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실수하지 않게 꼭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한 12세 문제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기 전에 예비검사의 종류를 먼저 보고 갈 텐데요. 우리가 우선 예비검사, 굴절검사를 시행하기 전 예비검사라고 하면 굴절검사를 시행하기 전 단계, 시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검사는 왜 하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능들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건데, 피놀 검사, 우세한 검사, 폭주 근점, 조절 근점, 안구 운동 능력, 가림 검사, 동공간 거리, 입체 시 색각 검사 이렇게 해서 총 9종류 정도 나와 있습니다. 9종류. 자, 이 중에서 지금 국시에 출제가 많이 된 거는 얘가 피놀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세한 검사도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고요. 가림 검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얘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 현재는 피놀, 우세한 가림 검사 정도가 출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 검사에서는 세부 내용 검사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검사를 왜 하는지 목적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과 판정,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정상 범위가 얼만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판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모든 검사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우세한 검사법에 해당하는 거 D-15 마독스봉, TNO 크로스 실린더, 원형 구멍 카드, 홀인더 카드라고 하죠. 지금 제가 정답은 이렇게 진하게 볼드 처리해놨으니까 정답이 5번인 것은 바로 알 수 있을 거고, 우세한 검사법은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죠. 플러스에서 로젠 바흐법 또는 로젠 바하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원형 구멍 카드법은 카드에 동그라미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고, 로젠 바하법은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보는 거. 기구를 사용하느냐 손을 사용하느냐 이거 차이뿐이고요. 자, D-15는 색각 검사법이고요. 색각. 마독스봉은 나중에 나오는 4위 검사 방법이고, TNO는 입체시 검사 방법의 한 종류고요. 크로스 실린더법은 여러 개가 있죠. 얘는 난시 정밀 검사, 그 다음에 가입도, 그 다음에 조절 레그, 이런 것들 검사할 수 있는 게 되겠다. 그래서 검사법 이름 찾는 것도 봐두셔야 된다.
원형 구멍 카드법 또는 로젠바하법 두 가지 다 기록해 놓으시고 다음. 자, 시력저의 원인이 시력저가 있는데 굴절 이상인지 안구 매질의 혼탁 때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검사는 무엇이냐? 얘가 시력이 안 나오는데 교정이 될 건지, 얘면 교정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교정이 될 건지 교정이 안 될 건지. 여기서 말하는 교정은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로 교정 가능 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검사 뭐냐면 피놀 검사입니다. 피놀 검사를 해서 시력이 향상되면 굴절 이상의 원인이니까 교정이 되는 거고요. 시력이 저하되거나 또는 변동 없으면 안과를 보내서 얘 문제가 뭔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피놀 검사 지금 20년, 21년도 국시에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도가 꽤 높은 문장이었다 하는 거 보시면서 다음. 이게 목적이죠. 목적 까먹지 마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 피놀 렌즈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피놀이죠. 피놀. 그리고 얘는 열공판이고요. 제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림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크로스 실린더. 얘는 마독스일 거고요. 얘는 가림판. 그림 보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되죠. 시력이 쉽게 향상되지 않거나 시력 이거 뭐 줄이면 시력 저하잖아요. 시력 저하가 있는데 검사가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시력 저하가 있는데 원인이 모르겠다. 원인을 모른다. 이때 해볼 수 있는 거는 똑같이 피놀이죠.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두 문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비검사의 종류와 목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폭주 근점은 눈이 얼마나 폭주되느냐, 눈 모이느냐를 보는 거니까 얘가 아니죠. 가림 검사, 굴절 이상도 유무 아니고요. 피놀 검사, 안경 교정 가능 여부, 시력 저하의 원인을 구분해서 안경으로 교정 가능할지 안 될지를 보는 거고, 조절 근점은 원거리 교정 안경 처방 아니죠. 이건 굴절 검사를 해야 되죠. 이거는 굴절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세아는 어느 쪽 눈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안구 운동 기능 이상 유무가 아니죠. 틀렸고요.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피놀 세 문제는 실제 국시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양안시 기능 중 눈의 이양 운동 능력을 보는 거는, 자, 이양 운동이라고 하면 안구 운동 능력 중에 이양 운동,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 대표적인 게 폭주와 계산이 될 수 있죠. 폭주와 계산. 그러면 이 중에서 예비검사에 있는 거는 폭주 근점 검사. 우리가 NPC 검사라고 하죠. Near Point Convergence. 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라고 하는 거. 자, 폭주 근점 검사에는 결과를 낼 때는 타각적이 있고 자각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각적 판정만 하죠. 피검자한테 두 개로 사물이 보이면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자각적 판정이고, 타각적 판정은 피검자의 눈동자가 이렇게 서서히 모이다가 한쪽 눈이 움직임을 멈추거나 또는 바깥쪽으로, 원래 안으로 더 모여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
그 경우 움직임 멈추거나 바깥쪽으로 돌아가면 그 경우가 이미 한쪽 눈이 포기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검사 끝점. 그거는 피검자가 알 수 없죠. 검사자가 타각적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검사하는 판정 방법도 있다. 자, 여기 있네요. 폭주근적 검사에서 한눈이 외전, 바깥으로 돌 때 피검자가 복시 두 개로 보이는 거잖아요. 자각하지 못했다면 눈의 상태는 한눈이 바깥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폭주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폭주를 못한다라는 거니까 이미 파괴된 거죠. 한쪽 눈이 외전된 눈에 억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안복시는 대부분 질환적인 요소입니다. 질환적 요소일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안에서 복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대입했을 때는 얘는 이미 단안만 보는 거기 때문에 복시를 자각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사 끝점이 이미 지나갔는데 검사자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 난이도는 조금 더 있겠지만 좋은 문제 되겠고요. 자, 사위와 정의를 판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 가림 검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데, 가림 검사에는 이렇게 3개, 가림 검사, 가림 벗김 검사, 그리고 교대 가림 검사,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교대 가림 검사. 이 중에서 사위냐 정의냐를 구분하는 건 가림 벗김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림 검사는 어떻게 되냐? 사시와 정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대 가림은 편측성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두 개를 빠르게 또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교대성인지 한쪽 눈에만 있는 건지를 판단할 때도 교대 가림으로 쓰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꼭 구분하세요. 자, 다음 나한 시력이 1.0일 때 원시와 정시를 구분해야 되죠. 원거리 시력이 좋다고 무조건 정시입니다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원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시와 정시를 구분할 때 쓰는 거는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플러스 렌즈 추가법. 플러스 렌즈를 추가하게 되면 원시는 교정 효과를 보니까 시력이 좋아질 거고, 정시는 눈의 굴절력이 증가되니까 근시화돼서 멀리 보는데 흐려질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정록검사법이 있죠. 자, 정록검사법은 우리가 망막이 있을 때 망막 기준으로 뒤쪽으로는 적색이, 앞쪽으로는 녹색이 위치합니다. 여기에 노랑이 위치할 때, 교정이 됐을 때, 자, 이런 상태에서 원시라면 녹색이 잘 보일 거고, 왜? 초점이 전체적으로 뒤로 밀려 있으니까 두 개가 비슷하게 보인다. 정록 검사를 했을 때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면 정시겠죠. 얘가 잘 보이면 근시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비정시를 판단할 수도 있다. 정록 검사. 자, 똑같은 문제네요. 플러스 050 부가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시와 원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다. 시력 증가되면 원시가 되고, 시력 감소가 되면 정시가 된다. 감소 또는 변함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시다.
거의 끝나가네요. 자동화 굴절 검사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얘를 쉽게 줄여서 AR이라고 하죠. 케라토 된다고 그래서 ARK. ARK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난시량이 되겠습니다. 여기 찍으면 SCAX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얘 구면이고 얘 난시 축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난시는 전체 난시량. 밑에 K 값에서 나오는 거, K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C 값이 각막 난시. 이렇게 되겠죠. 전체 난시량. 자, 다음은 자동 굴절력계로 측정한 값이다. 등가구면 굴절력. 영어 기호로 SE라고 하죠. 등가구면 굴절력. SE는 어떻게 구하냐? S 플러스 2분의 C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S, 여기 C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0.5. 얘는 마이너스 0.25로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25 디옵터.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등가구면 굴절력은 또 다르게 풀이하면 최소 창난원이 망막 위에 교정되는 값. 자, 그러니까 망막 전초선, 후초선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최소 창난원이 있죠. 이 창난원이 망막에 올라가는 값이 이거 두 개의 평균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평균값 기억하시고. 자, 자동화 굴절 검사 기기에서 측정된 값이 다음과 같다. SE의 의미는 좀 전에 제가 뭐랬냐면 등가구면 굴절력이다. 지금 등가구면 굴절력이 요만큼이에요. S 플러스 2분의 C니까 마이너스 1.25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0.50. 얘가 마이너스 0.25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1.50 디옵터.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 등가구면 굴절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비검사에 관한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예비검사에 나오는 것들 목적, 그 다음에 결과 판정 이런 것들 꼭 정리해 놓으시고 문제 푸는데 쉬운 문제니까 충분히 점수를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유튜브 복쌤TV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칠게요.